참 아무리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대놓고 장난친다 해도 뭐 기후 변화 뭐 좋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뭐 진실이라 칩시다. 근데 오늘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하고 전염병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식량의 먹거리를 독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거 참 너무나도 어설픈 쇼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네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뭐 자세히 언급 드릴 것조차도 없습니다. 늘 이야기했던 뭐 뻔한 스토리죠. 이 온난화라는 거 뭐 인류가 지금까지 당연히 누려야 될, 또 공동으로 누려야 될 권한과 특혜를 빼앗는 가장 좋은 명분거리이자 촉매제다. 늘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전염병 사태와 경기 침체 이후로 다음 플랜을 은밀히가 아니지, 거의 대놓고 뻔뻔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우리가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이 쌀을 지구의 온난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노골적인 행태라서 참 욕도 안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작물들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먹는 쌀을 가지고 태클을 거느냐. 이건 정말 황당무계하다. 아니, 쌀이 그렇게까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물이었나? 참.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FP 보도가 인터넷에 뿌려졌습니다. 봤더니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주류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쌀도 감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 국제쌀연구소 연구원 대표인 비에른 올레 샌더스라는 사람이 벼는 다른 작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논에 과량의 물을 채워넣기 때문에 토양과 대기 사이에 공기 교환이 없어지게 되고 토양의 혐기성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니, 근데 이 혐기성을 우리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마존의 늪지대는 엄청난 혐기성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정글의 대부분이 다 축축한 과량의 물이 거의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뭐 그 거대한 강가 주변은 전부 다 그러한 늪지대가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혐기성 조건이 형성됐는데 왜 유독 벼라는 작물이 그렇게까지 전 세계에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고 있느냐.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방금 언급드렸던 혐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즉 혐기성 미생물이 언제든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밀이나 옥수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메탄을 배출하는 박테리아를 말한다고 합니다. 참나, 진짜 혐기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적당히 합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고 아무리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이게. 참. 자, 어쨌든 유엔의 기후협약 글로벌 메탄 규제 서약에 따라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주요 쌀 생산국들 모두가 2020년과 2023년까지 배출량을 일단 30%까지 줄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제대로 실천되는 건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쌀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는 아예 그 말을 뭐 씨알이도 듣고 있지 않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주식인 쌀을 규제하는데 누가 그걸 일단 수긍을 하겠으며, 또 밀과 옥수수 어떻습니까? 일단 혐기성 조건이 형성 안 된다는 거 인정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거름 뿌리고 뭐 농약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는 국의 혐기성 조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메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미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유독 쌀의 모든 원인을 책임으로 그렇게 전가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말을 안 듣지. 아니,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게, 자, 농사에서 쓰는, 그러니까 밀이나 옥수수에서 쓰고 있는 트랙터, 그리고 비료, 다량의 질소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질소가 뭡니까? 탄소입니다. 질소는 탄소를 만들어내죠.
물론 쌀보다 적은 메탄을 배출하는 거 맞다. 뭐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래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을 보십시오. 예? 뭐 차이가 없어 거의. 결코 메탄 배출이 쌀에 뒤지지 않는다. 이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쌀 좋아. 규제해. 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구 살리겠다는데 뭘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밀 옥수수도 같이 하란 말이야. 왜 자꾸 남의 나라 주식인 쌀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쌀을 계속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 자, 밀과 옥수수 어떤 놈들의 주식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의 주식이죠. 피자나 햄버거 먹는 그 나라의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밀과 옥수수까지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글로벌 푸드 회사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으면서 뭐가 가장 많이 생겼습니까? 성인병 엄청 많이 생겼죠. 그 문제들 만약에 먹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또 어디가 타격을 입습니까? 그만큼 글로벌 제약사들 수익 줄어들게 되겠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대신에 밀가루와 옥수수를 더 많이 먹겠죠. 그러면 쟤네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점점 극대화된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식품도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또 패스트푸드도 마음대로 더 많이 팔아치울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만큼 성인병도 많이 생기니까 글로벌 푸드 회사와 제약사 서로 쿵장쿵작 아주 신이 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속담으로 굳이 말하자면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구온난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벌써 지금 이런 지저분한 면들이 하나둘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지구를 살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뭔가를 자꾸 규제를 하고 그 핑계로 자꾸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 이것부터 확실하게 니네들이 그렇게 자연을 지키고 싶다면 확실하게 딱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라. 근데 중심 못 잡고 있잖아. 이 뭐하는 짓거리냐고.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아주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뭐 태양열과 환경오염 그리고 탄소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미래에는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빌 형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테드에서 그렇게 외쳐댔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인구 성장률을 그만큼 감소시켜야 된다. 결국 이 말을 실제로 실천했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후진국도 열심히 빌 형님이 피임시키고 또 몸소 실천하면서 인구수를 줄여나갔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피임법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만들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계속 만들어내서 개 돼지들이 스스로 더러워서 애를 못 낳겠다. 아 이제 열받아서 애 못 낳겠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현재 빌 형님이 테드에서 그렇게 외쳐댔던 인구 성장률 감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눈치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개, 돼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현재 주장하고 우리는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은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빌 형님이 그렇게 말했던 인구 성장률 감소에 대한 정책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결국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를 낳든 애를 낳지 않든 그건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뭐 주변에서 뭐라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휘둘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러한 가스라이팅에 현혹되지 마시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는 거라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기상, 이변, 환경 파괴, 인체 건강 이상의 부작용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죠. 아니 이런 이야기 뭐 하라고 해? 뭐 그래 어쩌라고? 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치 지구가 내일 모레 박살날 것처럼 겁도 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서우니까 시킨 대로 잘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겁을 잔뜩 먹다 보니까 야 지구 쪼개지기 1초 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쌀 더 이상 만들지 마. 그거 메탄 나오니까. 그럼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조작해 나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공포심은 결국 대중을 가장 통제하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상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중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온난화하는데 온난화가 뭡니까? 지구 식히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하늘에 수없이 뿌려댔던 게 뭐죠? 기후조작의 구름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씨앗들이 정말 지구를 식히겠다라고 뿌려댔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날씨 파생 상품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날씨도 서슴지 않고 조작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쓱 숨어버리고 모든 책임의 환경적 범죄 행위를 이 기후위기라는 이 단어 안에다가 자신들의 책임을 싹 숨겨버리고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모든 책임들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또 누구도 책임지기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 쓰레기 같은 단어입니다. 예? 아니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데 모두가 통감해야 된다. 뭔 개소리야. 누가 누굴 통감해.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가장 큰 원흉을 만든 새끼들이 처벌받은 다음에 해결을 해야지. 아니 그런 걸 저지른 새끼들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같이 져야 돼. 여러분들하고 저 공장 찍어내고 기후조작한 새끼들하고 같은 책임을 져야 돼.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래놓고 무슨 환경이 개선되고 기후위기가 변화되길 바랍니까? 에? 완전 쇼란 이야기야.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들이 추진하는 뭐 기후변화, 연합규제, 탄소감축 말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럴싸하죠. 근데 아무런 근거도 효력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데 기후변화에서 왜 한 가지를 항상 빼놓느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 뭐냐면 이 온난화에서 공영 언론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자꾸 빼놓는 사실 태양입니다. 태양. 왜 태양을 빼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원동력 그 태양이 가장 큰 주범인데 에? 그리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이 태양의 흑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나 그 현상들을 정확히 우리가 팩트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왜 빼냐고 자꾸 이 부분을. 이게 태양의 흑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태양의 흑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쏟아내는 에너지는 흑점의 개수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지만 태양 흑점이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의견이 매우 많다. 즉 태양의 활동이 줄어들어 흑점이 없을 때는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고 태양 활동이 왕성해서 흑점이 많을 때는 지구도 따뜻해진다. 결국은 태양이 지구의 기온을 움직인다. 왜 이건 빼냐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뇌피셜은 그만하고 태양의 최근 근황의 뉴스를 한번 발췌를 해보죠. 자 나사가 2019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흑점 11년 주기로 극소기, 극대기가 반복된다. 그리고 2025년 7월 극대기의 흑점 200개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흑점이 엄청나게 태양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흑점이 많을 때 뭐라 그랬죠? 지구도 따뜻해집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흑점이 앞으로 2, 3년 안에 더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 태양의 원인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난화고 탄소를 이야기해야죠. 왜 이 부분 쓱 빼고 온난화고 탄소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자꾸. 그리고 자꾸 뭐 지구가 뭐 종말할 것처럼 인류가 종말할 것처럼 온난화 하는데 과거 1800년 때도 그랬고 1600년 때 이 당시에도 온난화 존재했습니다. 80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이 늘 거쳤고요. 그리고 그 주기가 현재와 매우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해 환경의 오염 하나만으로 이걸 설명하기에는 매우 오묘한 현상들이 자꾸 계속 연달아서 그 환경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그걸 왜 단 하나의 문제로만 계속 끌고 가느냐. 누가 가장 그걸로 큰 이익을 보겠느냐. 나는 이 부분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훨씬 더 과거로 가볼까요? 9200만 년 전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극지방에 만년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만년설이라도 지금은 있잖아. 그때는 만년설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악어와 같은 생물이 캐나다와 북극 지방에 살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럼 벌써 멸망이 왔어야지. 그리고 5600만 년 전에도 이 같은 현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온난화가 존재했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삐딱해서 온난화가 왔답니다. 예? 아니 그럼 지금 지구는 뭐 빠듯합니까? 지금도 삐딱해요. 지구는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력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온난화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 세라 그래요. 지금의 이 환경오염의 종말급의 이 온난화 현상을.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종말의 환경오염의 온난화 현상이다. 이걸 인류세라고 하는데 왜 모든 걸 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겹쳐서 생긴 문제를 갖다가 왜 유독 그 문제에서 모든 걸 책임으로 전가시키느냐. 그만해라 이 추잡스러운 새끼들아. 너희들이 책임 전가시키려고 그런 짓인 거 다 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리고 과거에는 또 빙하기가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더니 또 온난화가 온다고 난리야. 그러다가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 빙하기가 온다 그래. 아니 도대체 뭐야 이게 짬뽕이야 뭐 짬짜면이야 무슨 탕짜면이야 뭐 이렇게 짬뽕들이 많아.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맞히라고. 뭔 100년 앞 막 150년 앞 200년 앞까지 보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코앞에 닥쳤으면 코앞에 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30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해야 될 거 아냐고 윗사람들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뭘 바뀌기를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로 오직 이익을 보는 새끼들은 사람들한테 잔뜩 겁을 줘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끼들이 전부 이익 보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 한마디로 판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꾸 기후변화를 이 바다의 해류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지난 30년간 북극 노르디크 염분 변화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담수 유입에서 바다의 순환 속도가 늦춰지거나 멈출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 전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든가 언론에서. 밖에 나와서 자꾸 겁만 주고 봤더니 바다 순환 속도는 늦추거나 멈출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은 확인도 안 돼 있고 근데 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공포심을 심어주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겁을 주든 아니면 경각심을 주든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방송 너무 간단해서 이건 뭐 진실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동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죠.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식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소가 뭐 배출된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목일날 나무도 심고요. 공기 중에 탄소가 많아지면 식물들이 더 잘 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식물이 많아지면 동물들은 더 풍부한 산소를 얻게 되는 게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조화죠. 그렇게 우리는 먼 과거부터 쌀을 먹었고 쌀과 함께 인류의 역사도 함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쌀을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밭은 농약이 살포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동물들, 그러니까 동생물들의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 충분히 담당하던 그러한 생태계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갑자기 탄소를 급격히 증대시킨다는 주장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쌀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후변화 협정의 의거에 따라서 말이죠. 이것들 보세요. 벼농사가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보다 심각한 게 지금 벼농사야? 어이가 없어 진짜. 에? 호주 홀라당 탄 것보다 벼농사가 더 심각한 문제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건 뭐 근본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전 세계 절반의 주식인 쌀을 이 기후변화라는 핑계로 규제하거나 감축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결국 식량을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인류의 근본적인 식량의 주권을 뺏어버리겠다는 말과 이게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 장난, 즉 쌀의 장난에 대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뭄에도 끄떡이 없는 유전자 슈퍼쌀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물이 없어도 성장하는 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메탄을 배출하는 박테리아를 굶겨 죽일 수 있다. 결국 메탄이 나오지 않는 쌀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새로운 유전자 쌀 경작 품종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의 유전자 특허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ABCD 곡물 기업들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이 지적 재산권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자, 만약 그렇다면 재산권을 포기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대규모 경작 시스템이 정부가 허가만 하면 쉽게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렇다면 이 무작위 대규모 경작으로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자, 문제는 생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역량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푸드 기업들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중간 유통의 마진으로 엄청난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이 말뜻을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과 농민들의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결론이 나는 거죠. 농민들은 쌀을 열심히 생산하지만 제값을 거의 받지 못하죠. 대신에 유통사가, 그 중간에 유통사가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유통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계획했던 대로 기후위기를 업고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지구의 절반의 식량, 즉 그들이 원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강한 슈퍼쌀을 품종으로 모두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기술에 의존한, 또한 그들의 유통에 의존한 거의 독식적인 식량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뭐 비단 현재 쌀뿐이겠습니까? 뭐 채소, 과일, 인공육, 뭐 점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식량에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또한 먹거리가 한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들이 말한 대로 쌀이 정말, 쌀 농사가 정말 온난화의 치명적인 재배 방법인가? 우리가 한번 냉정히 따져봐야 되겠죠. 마치 언론은 쌀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처럼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쌀이 주식이었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훑어보자면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업 부문 중 벼농사 비중이 30%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벼농사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반면에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뭐 그린 에너지도 여기에 속하죠. 에너지가 전체의 8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정말 기후변화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 감축을 이야기해야지. 근데 말 못하죠. 왜냐? 그쪽은 힘 있는 새끼들이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마 말 못하는 거야. 약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보다 만만한 게 뭡니까? 쌀과 농민을 걸고 넘어진 거죠. 그거 아니면 불과 1%도 안 되는 저 비중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태클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기후변화보다 심각한 게 있죠. 식량난 아니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2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 20.9%입니다. 매년 하락하고 있고요. 쌀 자급률도 84.6%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쌀 말고 한국의 곡물 자급률 불과 11.4%밖에 안 됩니다.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식습관의 변화죠. 대기업과 언론이 서민들에게 열심히 그들이 원하는
밀가루 음식을 처먹였죠. 병 주고 약 주고 악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돈을 그동안 벌었으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들이 리사이클 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농민들과 쌀의 주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밀가루의 식습관을 서서히 변화되게 만들면 그들에게 식량을 결국은 의존하는 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국의 쌀과 식량의 자급률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들은 아주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쌀, 그들이 원하는 밀가루를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식량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식량을 나중에는 거의 무조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잘 믹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상황으로 열심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않으니까, 특히 먹는 거 내 앞에 항상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가 될 리가 없죠. 우리가 뭐 과자를 먹든 음식을 먹든 이게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뭐 확인하고 먹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나라의 종묘와 식량, 이 모든 주권이 다 빼앗겨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들을 그 식량을 만들어내는 의존국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 참 지식인들을 앞세워서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구의 기후 위기의 그 위험보다도 그걸 이용한 식량 선점의 무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큰 경각심과 깨달음을 갖게 돼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식량을 저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빼앗고 또한 독점하려고 하는 또한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이제는 더 이상 식량 주권에 대해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 이제 더 깊은 연구와 또한 독자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정치인들이 그쪽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제가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